클리퍼드 대수는 실수, 복소수, 사원수 이렇게 이어서 확장된 어떤 대수학 체계입니다. 처음에 클리퍼드가 클리퍼드 대수를 만들 때 이러한 의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논문 제목이 by quaternions가 들어가 있죠. 이게 quaternion, 이중 quaternion이란 말이죠. quaternion 사원수입니다. 그래서 사원수로 더 확장하고 싶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은 영국의 수학자입니다. 다음에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클리퍼드 대수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2차 형식이 주어진 선형공간.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2차 형식이 주어진 선형공간은 바로 내적 공간이 있어요. 또는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있죠. 그 밖에도 2차 형식이 주어진 선형공간을 다루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정수론에서도 다루고 일반적인 대수에서도 많이 다루고, 특히 이제 기하학에서는 내적이 주어진 선형공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내적이 있어야 길이나 각도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수적인 구조를 단위 결합 대수라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단위 결합 대수는 이제 덧셈이랑 곱셈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선형 공간에도 덧셈이랑 곱셈이 있지만은 그 곱셈은 벡터끼리 곱셈이 아니고 스칼라랑 벡터랑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곱하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벡터끼리는 더하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여기에다가 새로운 곱셈을 줘가지고 2차 형식이 곱셈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바꿔서 만든 겁니다. 결합대수라는 말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대수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단위가 들어가면 이제 곱셈에 대한 단위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1이 있다는 뜻이에요. 1. 근데 그 실수의 1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단위원을 전부 1이라고 적어요. 기호로. 그 다음에 그라스만 대수 또는 외대수라고도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밀접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라스만 대수는 클리퍼드 대수의 한 종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루진 않겠지만 클리퍼드 해석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소 해석학을 확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리퍼드 대수의 가역원들을 모으면 클리퍼드 군이 됩니다. 가역원이란 말은 곱셈에 대해서 역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곱셈군을 주면은 클리퍼드 군이 되고, 이거의 부분군 중에 스핀군이 있어요. 스핀군은 이제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군이죠. 또 물리에서도 많이 나오고. 대략 이제 스페셜 오토고널 그룹 뭐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회전을 나타내는 리 그룹이죠. 리 그룹인데 여기에 이제 더블 커버 하면서 이렇게 완전 짧은 완전열이 존재하는 뭐 그런 게 정의되는 그룹입니다. 리 그룹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클리퍼드 대수는 Z2 등급 대수, Graded Algebra인데,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다항식을 보면 다항식환이 있죠. 실수 다항식환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차수라는 게 있어요. x의 몇 승이냐. 그리고 n차 다항식을 m차 다항식과 곱하면 m 플러스 n차 다항식이 됩니다. 이제 그 차수가 더해지는 규칙이 자연수의 덧셈이죠. 그래서 그냥 다항식화는 n graded algebra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Z2 graded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대략 여기에도 이렇게
급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원소들의 그 급이 이렇게 자연수 덧셈으로 연산이 되는 게 아니고 Z2 연산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등급이랑 1등급밖에 없어요. 그리고 1등급 두 개를 곱하면 0등급이 되고 이런 거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물리에서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결국 페르미온의 반교환성과 연결이 되거든요. 다음에 이제 스피너는 또 중요한 대상이죠. 스피너는 클리포드 대수의 또 기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클리포드 대수는 굉장히 또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먼저 간단한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클리포드 대수를 어떻게 만드는가. 자, 여기는 아주 우리가 친숙한 유클리드 평면이에요. 유클리드 내적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UV 벡터가 있을 때, 그리고 성분을 이렇게 적어 놓았을 때 U와 V의 내적은 이렇게 됩니다. 또 도트 프로덕트라고도 하죠, 이거. V, U, 도트, V 이렇게도 많이 쓰는. 그럼 이제 이와 연결 지을 수 있는 2차 형식은 뭐냐, 이거예요. 2차 형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벡터 두 개가 변수가 아니고 벡터 하나만 변수예요. V에서 어떤 스칼라로 가는 이런 함수이기 때문에. 반면에 내적은 V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차 형식을 내적을 여기 이미 내적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과 내적한 것으로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곱이 들어가서 2차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2차 형식과 내적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 플러스 V의 2차 형식 빼기 U의 2차 형식, V의 2차 형식을 하면은 내적의 2배가 돼요. 원래 내적이. 그래서 처음에 내적을 정의하고 그와 연관된 2차 형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2차 형식의 정의도 따로 있거든요. 처음부터 2차 형식을 주고 그로부터 내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차 형식이 주어졌다면은 이거의 절반을 내적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이게 왜냐면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2차 형식을 주나 내적을 주나 뭐 비슷하다 이렇게. 왜냐면 서로 왔다 갔다가 되니까. 자, 이제 일반적으로 실 클리퍼드 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 형식 Q가 주어진 실 선형 공간 Rn, n차원이란 말이죠. 에 곱셈을 줄 건데 딱 이 규칙만 따르면 됩니다. 이 규칙이랑 이제 그 분배 법칙 이렇게만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곱하면은 그 V의 2차 형식 값을 주는 그런 곱이에요. 자, 그럼 이제 2차 형식은 내적과 아까 밀접한 걸 봤죠. 그럼 정규 직교 기저에 대해서 연산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좀 살펴보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하면 1이 나와야겠죠. 왜냐면 정규 직교 기저니까. 자기 자신과 내적하면 1이죠. 정규 직교 기저. 그래서 같은 기저 원소에 대해서는 내적을 하면은 1이 나와야 되니까 같은 원소끼리 곱하면 값이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를 때는 어떻게 되냐 해보면 이렇게 서로 반대로 곱한 걸 더한 게 어떻게 나오나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랑 같다는 거는 이제 다른 법칙 없어도 성립하죠. 분배 법칙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를 보면 정의상 이렇게 되죠. 같은 거 제곱하는 거 3개가 있으니까. 아까 이거 내적 정의할 때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아까 내적이었잖아요. 자기 자신 이제 Q를 내적으로 정의를 아까 했으니까. 그래서 0이 됩니다. 이
그걸 더한 게. 그러니까 이제 2로부터 순서를 바꾸면은 이제 마이너스 부가 곱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꾼 것끼리는 서로 이제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반교합성.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페르미온이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곱셈을 새로 정의했으니까 이제 클리포드 대수의 기저가 있겠죠. 선형 대수, 선형 공간의 기저 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순서 바뀐 거는 마이너스 붙어서 순서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큰 순서대로 곱한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 반교환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큰 순서대로 곱한 것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 n개까지 곱한 게 다죠. 더 이상 이제 정규직교 기저가 n개니까. 또 아무것도 안 곱한 거는 그냥 이제 1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수에서 클리퍼드 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은 그 실수에서 1이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2차 형식이 주어진 선형 공간을 이제 2차 형식의 성질을 이제 유지하면서 새로운 곱셈을 주어서 그걸로 얻어진 기저들로 이제 자유롭게 생성된 대수 구조로 만든다. Freely generated algebra인데 말 그대로 freely generated라는 말은 기저의 원소의 뭐 모든 선형 결합을 다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이제 거기에다가 제약을 걸면은 또 다르게 대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얻은 단위 결합 대수를 클리포드 대수라고 해요.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적습니다. 중요했던 게 무슨 선형 공간이냐, 그리고 무슨 2차 형식을 줬냐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당연히 다음에 이제 기저의 부분 집합을 생각해 봅시다. BK 이거는 뭐냐? 이제 K개만 곱해진 걸 말해요. B0는 그럼 이제 R이랑 똑같겠죠. 동형이겠죠. 그 다음에 CL1은 이렇게 기저가 한 번만 곱해진 것들의 선형결합이니까 당연히 원래 벡터 공간이랑 동형이겠죠. 다음에 일반적으로 CLK는 K개, 이제 BK로부터 생성된 거를 말해요. BK를 기저로 하는 모든 선형결합을 다 모아놓은 거. 클리퍼드 대수는 이렇게 CLK들의 직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처음에 했던 거죠. 유클리드 평면 R2와 2차 형식, 그냥 이제 유클리드 내적에 대해서 2차 형식을 만들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클리퍼드 대수를 구해봐라 인데 기저만 구해보시면 되겠죠. E1, E2가 이제 R2의 기저, CL R2 Q는 의 기저는 1, 다음에 E1, E2, 다음에 E1 곱하기 E2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기저가 원소가 총 4개예요. 4차원이에요. 일반적인 이제 유클리드 공간으로부터 만든 클리퍼드 대수의 각 동차 부분, 동차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 기저 곱한 개수가 똑같은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정의한 CLK죠. 이거의 차원은 뭘까요? 선형 공간이잖아요. 이것도
freely generated니까. 그러면 몇 차원일까 생각해보면은 뭘까요? NCK죠. 이렇게도 알고 계시겠죠. 기호를. 이렇게 n개 중에서 k개 선택해서 순서대로 곱해놓은 게 BK니까.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체 클리퍼드 대수의 차원은 뭐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거죠. 그래서 이게 조합론을 아시는 분은 이게 n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R2에서 만들어진 거는 4차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R2의 2차 형식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4원수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구성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선형 공간과 일반적인 2차 형식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일단은 텐서 대수를 먼저 만들어요. 텐서 대수라는 건 이건데 이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기호를 먼저 V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수인데 여기에 곱셈이 그러니까 우리가 2에 K 승하면은 2를 K번 곱했다는 건데 곱셈이 그 자연수 곱셈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연수 곱셈을 그냥 이 기호로 나타내자면 굳이 이제 더 자세하게 나타내면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요. 곱하기를 K번 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곱하는 연산이 막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표시를 해요. 대수할 때 웬만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VK 이거는 뭐냐. 텐서 곱을 선형 공간 V에 텐서 곱을 K번 했다. 자기 자신끼리.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직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아무것도 안 곱한 거 그냥 1이라고 적을게요. 보통 이게 1을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여기는 선형 공간입니다. 1이. 다음에 V 한번 V의 1승이니까. 그 다음에 V의 2승. 그 다음에 V의 3승. 지금 이것만 보시면 아까 텐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아까 클리퍼드 대수 하실 때 이렇게 기저 만들어지는 느낌이랑 비슷하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다가 이제 동치 관계를 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클리퍼드 대수를 줄 때 새로운 곱셈을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텐서 곱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를 자기 자신을 텐서 곱을 하면은 QV랑 같아지게. 그러니까 이렇게 동치 관계 기호를 썼죠. 같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를 부여를 하면은 이제 목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또 클리퍼드 대수의 정의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이때는 원래는 이거는 자연수 등급인데 Z2 그레디드 알제브라가 됩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건데 다음에 CLN가 클리퍼드 대수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스핀 그룹의 리대수와 동형이에요. 스핀 N의 리대수와 동형. 그 다음에 핀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핀 그룹은 또 뭐랑 동형이냐면 이제 그 2차 형식의 값이 1인 것만 이렇게 곱해 놓은 것들 개수에 이제 상관없이. 그럼 이제 스핀 그룹은 또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핀 그룹과 짝수 차수의 클리퍼드 대수만 다 직합한 거에 이제 교집합이 또 핀 그룹이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고 또 클리포드 대수도 이제 알게 되었다면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나서 적어봤는데 이제 민코프스키 공간에도 이제 쌍선형 형식 이게 있잖아요. 2차 형식도 2차 형식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로 클리포드 대수를 하면은 이제 어떠한 수리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야망을 좀 가지자면은 특수 상대론을 재서술해 보면은 물론 나온 지가 오래되어서 이거는 누가 이미 했겠죠.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상대론에서 시공간은 로런츠 다형체잖아요. 그거는 휘어진 민코프스키 공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적공간은 민코프스키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반 상대론에다가 이 민코프스키 공간으로부터 만들어진 클리포드 대수를 도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자, 그라스만 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대수라고도 많이 불러요. exterior algebra. 먼저 그라스만 대수는 1844년에 이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선형 공간의 현대적 정의 그리고 임의의 차원에서의 부피의 개념을 이제 대수화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그라스만 대수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생베나 이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또 1년 늦게지만은 비슷한 대수를 도입했습니다. 각각 이제 독일, 프랑스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클리포드 대수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거는 미분 형식 할 때 미분 형식들이 따르는 대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엘리 칼탕이라는 수학자가 외미분이라는 거를 이제 형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거랑 같이 고려를 하면은 드럼 코호몰로지라는 미분 위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스만은 또 저 책에서 이너 프로덕트라는 또 다른 연산을 정의를 했어요. 외대수에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의 내적은 아니에요. 단어는 똑같지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역 미분 연산자 안티더베이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수적인 안티더베이티브 그리고 이제 물리하시는 분도 많이 봤을 거고 기하하시는 분도 많이 봤을 거고 호지쌍대랑도 연결됩니다. 자, 그럼 그라스만 대수를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목적이 뭐냐, 선형 공간에서 U와 V가 만드는 방향을 가진 넓이를 대수적으로 표현할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방향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은 넓이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이 두 벡터가 만드는 넓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평행한 두 벡터 그림이 이제 겹쳐지죠. 이 두 개가 만드는 평행사변의 넓이는 0이죠. 당연하죠. 그럼 이 조건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칼라 곱이 있으니까 벡터 공간에 그거에 대해서 뭐 잘 되게 적절하게 하면 되겠죠. 그 넓이에 대해서 맞게 뭐 예를 들어서 스칼라 한쪽에 스칼라배 2배를 하면은 넓이가 2배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우리 이제 넓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내적 공간에서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규 직교 기절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위에서 정의한 성질에 따라서
정규 직교 기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같은 것끼리 했을 때 0이 나와야 되죠. 예, 평행하니까 0이죠. 다음에 다르면은 어떻게 되냐? 아까 보셨던 거죠. 이제 서로 반대로 곱한 다음에 더하면 어떻게 될까 해보면은 더한 거에 제곱한 거에서 각각의 제곱을 뺀 거는 이게 되죠. 이거는 분배 법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0이라고 했죠 아까. 평행한 애들이 만드는 넓이 0, 얘도 0. 그리고 얘만 남는데 얘도 보니까 똑같은 벡터 두 개가 만드는 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또 반교환성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평행하면 0이라는 조건이랑 분배 법칙만 가정을 해도 반교환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건 넓이만 2차원 넓이만 했는데 임의의 차원의 넓이들,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부피, 4차원에서 4차원 부피 뭐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볼륨 M 폼이라고 불러요. 미분기하에서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라스만 대수는 클리포드 대수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라스만 대수를 이게 아까 똑같이 텐서 대수를 만든 다음에 클리포드 대수처럼 이제 동치관계 아까 클리포드 대수에서는 QV 2차 형식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이걸로 이제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0을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자명한 2차 형식은 0 이거를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나 0. 그러면은 이게 그라스만 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 조건이 결국에는 평행한 벡터끼리 만드는 넓이는 0이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드럼 코호모로지 아까 언급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얘는 미분 위상이에요. 그래서 매끄러운 다양체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선형다발이라는 말은 뭐냐? 여기에 각 점에 선형 공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는 것 전체를 생각하는 게 선형다발이에요. 그 다음에 코질 접속. 커넥션 미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정의하는 거예요. 코어주라는 사람 이름이고 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부터 미분 형식이랑 외미분이 정의가 돼요. 아까 말했죠. 여기도 이제 미분이 어떻게 돼 있냐 여기도 미분이 어떻게 되냐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이렇게 미분에 관련된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외미분은 이렇게 특별히 기호를 접속을 넣어서 적었습니다. 이게 달라지니까. 그럼 이제 코질 접속에는 곡률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어쨌든 간에 곡률이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외미분 두 번 한 거의 값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곡률이 0인 경우에 이걸 이제 평평한 코질 접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합성을 하면은 0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외미분을 하면 언제나 0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제 코체인 컴플렉스가 정의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드럼 코모로지라는 걸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미분 형식은 그라스만 대수를 따릅니다. 드럼 코모로지는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미적분학 시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구멍이 있냐 없냐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뭐 그린 정리가 성립하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simply connected 이면 성립하는 미분에 대한 어떤 것들, 미적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 드럼 코호모로지를 암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미분 형식을 조금 설명하자. 아까 이제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접다발이 이제 접 공간도 벡터 공간이죠. 선형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코질 접속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양체 위에
정의된 실수 스칼라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뭐 흔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미적분학 시간 때도 사실은 이런 걸 많이 생각했죠. 그래서 뭐 부피 적분 막 이런 걸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양체 위의 점 P에서 이제 저 벡터를 생각합시다. 다양체 M 있고 P점이 있고 이제 저 벡터 VP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양체 전체에 F라는 스칼라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수 스칼라 함수. 이때 미적분학 시간에 방향미분 배우셨죠? 이거를 이제 DFVP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F를 P점에서 V 방향으로 방향미분을 했다. 그러면 이 방향미분 값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모든 다양체 위의 점과 모든 그 접벡터에 대해서 타 값이 있잖아요. 가능한 모든 방향 미분 값을 다 생각하세요. 그거를 이제 그냥 DF라고 적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접다발, 이거 접다발 뭐라고 했죠? 다발이라는 거는 접공간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접다발은. 그럼 이제 여기가 정의역이 되겠고, 값은 실수가 나오겠죠. 방향 미분 도함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방향 미분이니까 선형성을 띠고 있어요. 이미 자체적으로. 자, 이거를 좀 더 잘 표현을 해봅시다. 선형대수에서 했던 것을 토대로. 자, 그럼 이제 쌍대 공간이라는 게 나와야겠죠. 쌍대 공간이 뭐였습니까? 실선형 공간에서 굳이 이제 실일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우린 실수에서 하고 있으니까 실선형 공간에서 정의된 선형함수들을 다 모아 선형함수 중에서 이제 실수값만 가진 거. 그러니까 스칼라 값을 가지는 선형함수들을 모아놓은 공간이 듀얼 스페이스 쌍대 공간 V스타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아까 접 벡터가 실수로 대응이 되는 거죠. F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벡터로부터 어떤 실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대 공간의 원소 같죠. 그래서 DF를 이제 각 점 공간의 쌍대 공간의 원소들을 고려해야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DF라는 거는 이렇게 변수가 두 개였죠. V랑 P. 자, 그럼 이제 P만 딱 정해놓고 V만 생각해 보면은 접공간 P에서의 접공간에서 정의된 선형 함수죠. 이게. 그래서 이제 P를 정해놓고 V만 변수로 보면은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각 점에 P를 딱 정해주면은 얘는 그 점에서의 쌍대 공간의 원소를 딱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 공간의 선형 함수니까 이게 P를 고정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P가 딱 주어지면은 어떤 선형 함수가 나오니까 여접 다발이에요. 다발의 단면 또는 여접 벡터장이죠. 그러니까 접 벡터라는 말은 아시니까 여접 벡터는 뭐냐면 쌍대 공간의 원소를 여접 벡터라 그래요. 접 공간의 쌍대 공간의 원소를 여접 벡터. 그럼 이제 매니폴드의 각 점 위에서 여접 벡터를 딱딱 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여접 벡터장이죠. DF는. 그래서 이거를 제1 미분 형식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와닿으시죠? 그러면 이제 여접 공간에는 점마다
또 여기 안에 기저가 있겠죠. 여기도 이것도 선형 공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딱 점을 주면은 여기에 기저를 딱 이제 줘버리는 그런 여접 벡터장, 그런 미분 형식을 이렇게 우리 이제 친숙한 기호죠.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D 미적분 할 때 dx가 뭐냐? 이거를 이제 엘리 카르탕이라는 수학자가 잘 정의를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미분 기하학적인 고려까지 다 해가지고 아주 잘 정의를 내렸죠. 다음에 그냥 이제 K 미분 형식은 뭐냐? 제 K 미분 형식은 그냥 이 얘네들을 그라스만 대수에서 곱하기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만 잘 이해하시면 얘는 그렇게 안 어렵겠죠.